지하철역에서 내려서 바로 앞에 있는 병원 건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오는 버스 안에서는 꿀잠을 자서 잘 몰랐는데 지금 진짜 많이 떨리긴 하는데 수술 받고 돌아오는 지금 여기 엘리베이터에서는 예쁜 가슴으로 올 것 같아서 설레기도 해요. 병원 10층이라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탈 건데요. 올라가 보시죠. 긴장 많이 안 되시나요? 긴장이 많이 되는데요. 그래도 수술할 생각이 많이 설렙니다. 어떤 결과를 얻고 싶은지. 제가 늘 컴플렉스였던 부분이 좀 많이 개선이 돼서 섹시한 느낌으로 바뀌고 싶습니다. 자, 들어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유리요. 네. 네. 잠깐만 네. 앉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김민영 원장님께 가슴 수술을 받게 된 김유리라고 합니다. 가슴 수술을 하게 된 이유는 체형에 비해서 가슴 사이즈가 볼륨이 작기 때문에 늘 컴플렉스였고요. 근데 수술 자체가 좀 겁이 나고 무서웠다 보니까 무조건 해야겠다 생각한 거는 일단 재작년에 제가 바디 프로필 목적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면서 가슴 사이즈가 확 줄어서 수술을 알아봐야겠다 고민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좋은 기회로 김민영 원장님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제가 상담을 받게 되면서 좀 더 확고하게 수술에 대한 확고한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수술 앞두고 있고 수술 전에 김민영 원장님께 다시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볼 예정입니다. 유리님 오늘 환복하러 가실게요. 이제 원장님을 뵈러 갈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리 씨 뭐 네. 잘 주무셨어요? 네, 어제 많이 잤어요. 긴장 많이 되시죠? 긴장이 많이 되기도 하고 이제 얼마나 아플지가 약간 걱정돼요. 통증이 아예 없다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네네. 최대한 안 생기게 해드릴 거고요. 근데 사이즈를 아무래도 조금 크게 넣으면 통증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도 최대한 안 생기게끔 해드릴 네. 거고요. 음식은 잘 지키셨어요? 네네, 어제 물 저녁부터 포함해서? 거의 안 먹었거든요. 네. 배 많이 고프시겠네요. 끝나고 맛있는 네. 거 먹고 싶어요. 수술 끝나고 한 2시간 정도는 그래도 음식을 네네. 조금 계속 유지하다가 천천히 드시는 게 좋고요. 유리 씨 저번에 저희가 상담 한번 했었는데 네. 그 수술 직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확인한 그런 과정을 좀 보실 네네네. 건데요. 여기 보시면 원래 가슴이 이제 없으신 편이 아니고 좀 있으신데 저번에 말씀하시기를 유리 씨께서 네네. 다이어트랑 이제 바디 프로필 맞아요. 운동 열심히 네. 하시면서 가슴이 좀 작아지면서 윗가슴이 많이 꺼진 것 같다. 맞아요. 약간 활력을 좀 잃은 것 같다 네네. 말씀하셨는데 사실 30대가 되면 자연적으로도 조금 윗가슴 꺼지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급격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가슴이 크던 분들도 윗가슴 볼륨이 좀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처졌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탄력이 조금 떨어진 건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확대 수술을 적절히 잘 하게 되면은 다시 이제 풍만하고 탄력 있는 가슴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고 이제 또 큰 가슴을 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네. 흉폭이 조금 있으신 편이라서 제가 네. 최대한 크게 맞게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수술에 대해서 제일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제가 컴플렉스를 개선을 하려고 이제 가슴 수술을 그래도 계속 고려를 하고 있었는데 상담을 받고 나서 결정을 하게 된 거잖아요. 제가 원장님께. 네네. 만약에 제가 지금 30대니까 나중에 차후에 이제 이 수명도 있을 거고 이 보형물에 맞아요. 그래서 그때 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거 좀 많이 걱정되거든요. 일단 저번에 네네. 첫 상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광 보형물은 수명이 있습니다. 영구적인 건 아니에요. 지금 기술력, 지금 제품들 기준으로는 15년에서 20년 사이로 보형물 수명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리 씨께서 30대시니까 네. 15년, 20년 지난 다음에는 이제 제거를 하든 교체를 하게 되는데 15년, 20년 지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한 50세 정도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네네. 제거를 하시기보다는 네네. 이제 재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 더 이제 좋은 맞아. 실제에 가까운 가슴으로 업그레이드된 보형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재수술을 교체를 하면 되는데 네. 재수술을 할 때는 첫 수술을 하는 것보다 훨씬 안 아픕니다. 일단 첫 수술에서 이미 가슴방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네. 크게 구축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통증이 그렇게 심한 수술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다만 이제 보형물이 파손이 되면 안 되거든요. 네. 파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매년 이제 체크를 하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파손이 된 걸 모르고 있다가 시간이 네. 많이 흐르게 되면은 파손된 젤이 몸 안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침윤이라는 게 발생해가지고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100% 제거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만 조금 주의해서 검진만 잘 받으시면 그런 문제가 잘 안 생길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보형물을 이용한 수술에서 제일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구형구축일 텐데요. 구형구축의 큰 원인은 두 가지예요. 피가 많이 나는 경우 그리고 감염이 되는 경우인데
저희가 수술할 때 출혈 취소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감염 같은 경우도 신경 써서 하고 있으니까요. 네. 너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감염이 혹시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감염을 잡기 위해서 최적의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보면 이제 처짐은 없으신 상태입니다. 처짐이라는 거는 의학적으로 밑선이 이 유방 실질에 의해서 덮여가지고 안 보이는 상태를 뜻하는데 네. 밑선은 잘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 처짐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확대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탄력적인 가슴으로 모양으로 바뀌실 것 같습니다. 네. 모양은 저희가 현재는 지금 400cc 초반대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네. 하고 나면 약간 이런 모습으로 보일 텐데 이거는 아무래도 모델링이다 보니까 네. 조금 부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좀 처지면서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게 이렇게 해드릴 네네. 겁니다. 당연히 이제 흉터가 가슴에 안 남도록 겨드랑이 절개로 할 거고요. 네네.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겨드랑이로 절개를 하게 되면 이게 일상생활에 지장이 가지 않는지 그게 가장 걱정이 하거든요. 큰 통증 같은 것들은 4, 5일 정도는 좀 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전하게 저희가 일주일까지는 네. 조금 무리한 신체 활동을 하지 말라 말씀드리는데 오피스 업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이틀만 있어도 다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네. 격렬한 운동만 한 달 이내로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네. 유희 씨, 그러면 이제 저희가 수술 전 사진 남길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디자인 해가지고 디자인한 모습도 사진으로 남기고 설명드리고 이렇게 수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90도 들어볼게요. 네, 유리 씨 설명드릴게요. 가슴이 지금 보면 왼쪽 윗선이랑 오른쪽 윗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비대칭이 조금 있긴 한데 네. 심한 편은 아니세요. 그리고 흉폭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큰 모형물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여기가 좀 더 뼈가 더 튀어나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 고려해가지고 비대칭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수술 진행하겠습니다. 김민영 원장님과의 최종적인 상담이 끝나고 이제 곧 수술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실 많이 걱정이 되지만 제가 가슴이 심한 건 아니지만 조금 짝재기가 있다고 하셔서 모형물로 사이즈를 조금 다르게 넣어서 이제 그 부분들을 개선을 해주신다고 하셨고요. 아무래도 제가 체형이 조금 크다 보니까 제 체형에 좀 미용적으로 좋게끔 이렇게 잘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수술을 하고 나왔는데요. 생각보다 이제 꼼꼼하게 해주셔서 수술 시간이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제 가슴에 정말 만족을 합니다. 회복은 아직 다 된 건 아니어서 조금 어지럽기도 하고 통증이 있긴 한데 생각보다는 엄청난 통증은 아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술 다음 날입니다. 어제 푹 잤고 일어나서 이제 오늘 병원 가기 전에 지금 오늘의 통증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붓기는 더 첫날보단 심한데 생각보다 크게 아프지 않아요. 그냥 일어나서 할 거 하고 휴대폰도 보고 뭐 세수하고 뭐 씻는 거에도 뭐 크게 불편하고 화장실 가는 것도 불편함이 없어요. 다만 아픈 것보다 불편감이 커서 격하거나 아니면 크게 행동은 할 수 없어요. 이건 당연한 거여서 그것만 조심해 주신다면 괜찮다. 그렇습니다. 위에가 볼록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모양 자체도 너무 마음에 들고 컨디션도 좋습니다. 그럼 이제 좀 이따 병원 가볼게요. 오늘은 가슴 수술한 지 5일차 되는 날입니다. 지금도 컴퓨터 업무를 보고 있고 일상적인 생활을 다 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통증은 없고 불편한 건 있지만 일상생활 하는데 무리가 가는 건 없다. 붓기에 도움되는 이런 파차 이런 것도 먹고 있고요. 이제 곧 실밥을 푸는데 붓기 같은 것도 조금씩 점차 빠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수술한 지 10일차고요. 7일차에 실밥을 뽑고 이렇게 집으로 내려와서 일상적인 생활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통증이 크지 않아서 지금은 통증은 없는데 조금 불편한 점이 있다면 아직까지는 위쪽의 볼륨이 좀 어색하고 좀 부자연스러운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붓기 관리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드랑이에 절개 부위가 있기 때문에 샤워를 할 때 최대한 좀 미지근한 물로 좀 빠르게 하는 편이고 재생용고 잘 바르고 있습니다. 흉터가 최대한 적게 남게 하기 위해서 관리 좀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붓기 관리라든지
원장님이 1대1로 항상 수시로 체크를 해주시기 때문에 지방이지만 뭐 2주에 한 번씩은 올라가서 경과를 체크할 예정입니다. 붓기가 좀 더 빠지고 그리고 혹이라든지 뭐 새로운 통증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생기면은 또 다시 캠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7일차 되는 날이고요. 붓기에 도움되는 뭐 호박즙, 뭐 보조제 막 이런 걸 먹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붓기에 도움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조금씩 빠지고 있고요. 일단은 멍이나 뭐 이런 주변 상처 같은 것들은 다 엄청 좋아졌어요. 내일은 일단 병원에 경과를 보고 뭐 붓기 관리도 받으러 가려고 합니다. 지방에 살기 때문에 자주 갈 수는 없어도 시간이 날 때는 병원에 가서 체크 받고 피드백도 받고 그러고 관리를 받으려고 합니다. 수술한 지 3주차가 다 돼가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윗가슴이 이렇게 많이 내려와서 식감도 좋아졌고 모양이라든지 이런 걸 너무 만족해하고 있어요. 2, 3주차 넘어갈 때 제일 붓기가 많이 빠지는 것 같고 지금 한 달째 다 돼가니까 살성도 말랑해지고 가슴 부위별로 뭐 촉감 같은 것도 많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니플 패치만 붙이고 이런 옷을 입어본 적이 없는데 요즘 늘 이렇게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제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가슴 모양이 예쁘니까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심한 건 아니라도 흉물 유도에 가까웠거든요. 이게 수술하고 나서 좋아지는 경우도 많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형물 확대 수술을 하고 나서 좋아져가지고 그 부분까지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벌써 수술한 지 4주차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가슴 모양이라든지 움직임이라든지 촉감들이 엄청 많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저는 사실 다른 붓기들을 엄청 많이 봤었을 때 이 정도 모양이라든지 이런 촉감이라든지 이런 움직임이 한 6, 7개월은 돼야지 나올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 모아지는 것도 너무 좋고 더 예뻐 보이고 만족도가 큽니다. 제가 수술 전을 생각해보면 제일 걱정했었던 게 막상 이렇게 보형물 넣었을 때 안 올릴까봐 부담스러울까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김민영 원장님께서 이제 상담할 때부터 오래된 뭐 니즈를 좀 잘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남자 원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어울리는 거를 좀 잘 추천해 주셨어가지고 정말 만족도가 큽니다.